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 2023의 기본 개념과 작업 환경, 기본 툴, 그리고 가장 핵심인 펜 툴 사용법을 완벽하게 익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의 작업 방식의 차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을 했는데요. 포토샵에서 이런 그림을 열었어요. 이때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쭉 합니다.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다 보면 끝까지 확대를 하면 나중에는 결국 이런 사각형 모양이 보이게 되죠. 이것을 픽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최소의 단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사진들은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픽셀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축소를 하게 되면 그 작은 점들이 모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단위 이렇게 픽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확대를 하면 당연히 이 픽셀이 보이게 되니까 깨지게 되겠죠. 포토샵은 확대하면 깨집니다. 이게 포토샵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파일을 하나 열어봤는데요. 이걸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확대합니다. 지금 500%까지 확대됐는데요.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해서 나중에는 1900배까지 확대를 했죠. 더 확대를 해서 8900배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전혀 깨짐이 없죠. 이 그림을 이루고 있는 선들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확대를 더 했어요. 이번에는 39,000배까지 확대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확대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포토샵은 확대를 하면 깨지는 거죠. 일러스트레이터가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이유는 그림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선들이 전부 계산식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계산을 해요. 공유를 계산을 해서 다시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확대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모양을 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려줍니다. 절대 깨지지 않죠. 계속 계산해서 그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를 하더라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는 것들은 깨지지 말아야 하는 그런 작업물들은 전부 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있는 이런 가전제품들, 냉장고, TV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 가전제품들을 보면 여기에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깨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하는 것이고요. 제품들에 보면 이렇게 음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옷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런 패턴 무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일러스트레이터로 된 작업이 되겠어요. 이런 패턴 모양도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그릴 수가 없고 사진을 찍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도안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전부 이런 일러스트레이터 방식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단이라든지 만화 또는 책 표지 같은 것들도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은 포토샵보다도 오히려 일러스트레이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스티커라든지 전부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워두시면 오히려 일상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캐드 같은 설계 프로그램들 있죠. 이런 것들도 일러스트레이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하는 방식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익혀두시면 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포토샵 다양하게 쓰일 때가 많아요. 배워두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에 기본 사이즈가 나오게 되고요.
기본 사이즈 중에는 뭐 A4라든지 포스트카드라든지 아이폰, TV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동일한 사이즈로 열어줄 수도 있지만 뉴 파일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열어줄 수도 있겠죠. 자, 뉴 파일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열었던 파일이 나오고요. 뭐 저장된 파일, 모바일이라든지 웹, 프린트, 필름, 비디오,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여러 가지 기본 사이즈들이 나오게 되죠. 원하는 종류가 있으실 때는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 사이즈로 열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웹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커먼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프린트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프린트를 눌러주시고 레터, A4, 라지 사이즈 이런 것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연습을 하기 위해서 웹을 선택을 해서 커먼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크리에이트라고 단추가 보일 거예요. 자, 크리에이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의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모든 작업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위에 메뉴가 있죠. 자, 여기서 다양한 메뉴를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작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은 좌측에 있는 도구 팔레트, 툴 팔레트에서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도구에 보시면 작업하기 위한 다양한 툴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물감도 필요하고 붓도 필요하고 지우개도 필요하고 연필도 필요하고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작업 공간이 되겠죠. 자, 이 작업 공간 중에서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파일의 이름을 보여주는 탭이 되겠어요. 이 탭을 보시면 이 파일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 다음 얼마가 확대가 되어 있는지 확대의 정도를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 그 사이에 보시면 또 바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컨트롤 팔레트라고 합니다. 좌측에 있는 이 툴 팔레트에서 도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도구들에 대한 자세한 조정을 여기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작업하는 공간이 있겠죠. 자, 거기가 여기 있는 도화지가 되겠어요. 자, 이 도화지의 모든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이 도화지 옆에 하고 위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회색빛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빈 공간이에요. 작업 외의 공간이죠. 자, 우리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공중에 들고 그릴 수는 없으니까 어디에 놓고 그리죠? 책상에 얹어놓고 거기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자, 도화지에는 실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여기서 그림을 그리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가더라도 실제 도화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이 바깥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작업하는 도화지는 이 부분이고 바깥쪽은 책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앞서 포토샵 보여드린 것처럼 픽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전부 계산을 해서 그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작업을 하는 것은 도화지 또는 색지를 오려서 이 위에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전부 덩어리로 얹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 도형부터 한번 얹어보도록 할까요? 자, 좌측에 보시면 사각형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자, 마우스를 여기에 얹었더니 도말 창이 하나씩 나오죠. 툴에 얹으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꾸 뜨니까. 자, 그러실 때는 이걸 잠시 가려놔야 되겠죠. 자, 에디트에 가면 프레퍼런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너럴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쇼 툴팁이라고 나오죠. 이 쇼 툴팁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툴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팁들이 나오게 됩니다. 필요 없으면 체크를 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우스를 얹더라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자꾸 정신없이 나올 때는 꺼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사각형을 클릭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화지에 마우스를 가져오게 되면 십자 표시가 나오게 되죠. 클릭 드래그를 하면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찍는 지점이 이 십자 표시가 있는 지점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도형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되겠죠.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찌그러뜨린다든지 돌린다든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런 기능들은 전부 툴 팔레트 좌측 상단에 있는 셀렉션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셀렉션 툴로 기본적인 변형은 모두 가능해요. 자, 셀렉션 툴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마우스를 안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화살표 옆에 보면 작은 사각형이 나오게 되고요. 테두리에 점이 찍혀 있죠. 자, 이건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동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자꾸 움직여도 되지만 나는 직선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직선으로 가려면 잡고 직선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힘들죠. 자, 그래서 그때는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키보드에서 Shift를 눌러주는데요. 미리 누르지 마시고 먼저 물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Shift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가로로 직선, 그 다음 세로로 직선, 그 다음 대각선 45도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로 이동을 하실 때는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이동을 시키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겠죠. Shift를 누르기 전에 먼저 클릭하고 Shift 누르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이 Shift 단축키를 이용하면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릴 때도 비율대로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잡고 줄이면 내 맘대로 사이즈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Shift를 누르게 되면 비율대로 키우고 비율대로 줄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사이즈 느리거나 줄일 때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동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파란색 박스 모양이 보이고요. 코너와 변 부분에 이렇게 작은 사각형이 나오죠. 자, 이것은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우스를 얹어주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생기죠.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사이즈를 줄이거나 또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면 가로와 세로 사이즈가 같이 바뀌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마우스를 변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직선 방향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되면 한 방향으로만 키우고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변에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와 아래로만 변형이 가능하겠죠. 자, 이 코너와 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코너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똑같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툴의 이름대로 선택을 하게 돼요. 자, 바깥쪽에 클릭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파란색 선이 없어지고요. 까만색 테두리가 나오게 되죠. 이것은 선택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고요. 마우스를 선 위에 얹거나 또는 안쪽으로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 옆에 까만색 사각형이 보이게 되죠. 이것은 선택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제 파란색 선으로 돼서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고 위치도 바꿀 수 있는 바운딩 박스라고 합니다. 이 바운딩 박스가 생기게 되죠.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뭔가 여러 가지 변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런 사각형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컴퓨터에서는 어떤 것을 변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앞으로 이 도형에 대해서 뭔가 변형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여기에 뭔가를 하겠구나 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도화지에 있는 어떤 물체에 뭔가를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선택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코너 부분에 보시면 동그라미 두 개가 겹쳐서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라운드를 시켜줍니다. 자, 바깥에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 각이 져 있죠. 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코너 부분이 각이 져 있겠죠. 자, 그런데 나는 여기를 라운드를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사각형 도형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원을 잡고 안쪽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라운드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완전히 바깥쪽으로 가져가면
각이 지게 되는 거고요. 안쪽으로 끌어당기면 라운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라운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손으로 그냥 그려가지고는 이렇게 라운드를 완벽하게 만들 수 없어요. 이것은 전부 수치로 계산하는 곡률로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곡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도형을 지워야 되겠네요. 클릭하고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워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금방 한 명령 취소입니다. 컨트롤 Z. 그러면 명령 취소가 되겠고요. 자, 이런 기본 키는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은 어도비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기능키가 되겠습니다. 어도비에서 포토샵을 쓰시던 일러스트레이터를 쓰시던 프리미어를 쓰시던 전부 똑같은 기능키를 이용합니다. 일단 작업하는 도화지를 옮기는 기능키예요. 자, 지금 도화지가 이쪽으로 몰려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좀 옮기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스페이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손을 떼지 않고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도화지를 움직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손바닥으로 바뀌죠. 스페이스를 떼어 볼게요. 그러면 다시 원래 툴로 돌아오죠. 자, 이 툴은 어떤 툴을 선택을 했어도 스페이스만 누르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고 다시 스페이스를 놓으면 원래 툴로 돌아가죠. 자, 이 툴이 제일 많이 쓰일 거예요. 그 이유는 확대를 했을 경우 보이지 않는 공간을 보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원래는 여기 있는 스크롤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스페이스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대를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툴 팔레트 아래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네요. 자, 이 돋보기를 이용을 해서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돋보기 클릭하시고요. 클릭 드래그하면 커지죠. 클릭 드래그하면 계속 커집니다. 클릭 드래그한 우측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자, 이 돋보기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우측으로 당기고 좌측으로 당기면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확대 축소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창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봐야 돼요. 이럴 때 여기 있는 손바닥 툴을 쓰는 겁니다. 이것도 툴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툴 이용을 하다가 또 바로 또 이동을 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리고 원래 툴로 또 돌아가야 되겠죠. 자, 이걸 몇 번씩 클릭을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만 눌러서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스페이스에 손만 띄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확대 축소인데요. 돋보기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바로 움직이면 좌우로 확대 축소를 하는 거예요. 클릭 좌우, 좌우. 그렇죠? 자, 그런데 클릭을 하고 잠시 기다리면 자동 확대가 됩니다. 클릭 기다리면 확대가 되죠. 이때는 좌우 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확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축소해야 될까요?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누르시면 안쪽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이때는 클릭하고 있으면 또 축소가 되겠죠. 또는 드래그해서 축소할 수도 있죠. 자, 지금 Alt 키를 누른 상태예요. 자, 다시 Alt 키에 띄면 원래대로 플러스로 돌아오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동하는 것은 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돋보기는 그때 또 눌러야 되겠죠. 자, 이것도 불편해서 안 돼요. 그래서 돋보기일 경우에는 아무 툴이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확대 축소, 확대 축소 그대로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툴로 돌아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툴이 선택되어 있어도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돋보기로 바뀌고 확대 축소, 확대 축소 이렇게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는 지점이 확대 축소가 되겠죠. 자, 다시 눌러볼게요. 컨트롤 스페이스. 자, 여기를 클릭 드래그하면 이 부분이 확대 축소가 되겠고요. 자, 여기를 클릭 드래그하면 여기가 확대 축소가 되겠죠. 자, 원하는 부분을 확대 축소하는 것은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를 배웠습니다. 이 기본적인 단축키는 무조건 외우세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 단축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아주 복잡하고 고급적인 작업을 한다면 아무래도 단축키가 있는 게 좀 더 빠르고 편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태여 그런 단축키를 외우면서까지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단축키들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축키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는 그때마다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개념과 작업 환경, 기본 툴 사용법과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툴들은 도형 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좌측에 있는 툴 팔레트를 보시게 되면 사각형 모양이 보입니다. 이 사각형 옆에 보면 삼각형 모양이 보이죠. 자, 이 삼각형 모양이 있는 것들은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하부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툴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부 메뉴가 보였을 때 마우스를 이 하부 메뉴들 우측에 가게 되면 긴 막대가 나와요. 이 막대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 메뉴들을 따로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겠죠. 나머지 툴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따로 떼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 도형 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도형 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각형 툴이 있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모양을 그릴 수도 있고요. 자, 딜리트로 지웁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기본 사이즈가 픽셀로 되어 있죠. 자, 캔슬하고 파일에서 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실 때 위에 보시게 되면 모바일, 웹, 프린트, 필름, 비디오, 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제가 열은 것은 웹으로 열었어요. 그래서 웹 작업을 할 때 기준인 픽셀 단위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도 전부 픽셀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프린트로 잡을게요. 그 다음 우측 하단에 크리에이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위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여기 사각형 똑같이 선택하고 바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밀리미터로 나오죠. 여러분이 어디에 쓰일 작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단위도 바뀌게 됩니다. 사각형 툴 선택하고 다시 한번 바닥에 클릭합니다. 자, 픽셀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웹 작업용으로 아예 처음부터 만들었었죠. 그래서 픽셀로 나오는데 이것을 밀리미터로 바꾸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 원하는 수치를 써줍니다. 자, 10이라고 썼죠? 그 다음 뒤에 밀리미터를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단위에 맞는 픽셀로 변환이 돼요. 10mm는 28.3465 픽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싫으시고 그냥 밀리미터 단위로 보시고 싶어요. 그럴 때는 파일에서 뉴 들어가신 다음 아예 프린트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그럼 프린트 나왔죠? 자, 저는 가로로 긴 사이즈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측에 보시면 세로로 긴 도화지, 가로로 긴 도화지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가로로 긴 도화지 선택하시고 원하는 사이즈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이렇게 가로로 긴 사이즈를 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 클릭해서 원하는 사이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K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정확한 사이즈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이 도형을 변형을 할 때는 좌측에 있는 툴 팔레트에서 여기 있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 코너 잡고 조절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는 변을 잡고 움직여서 한쪽 방향으로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려진 도형을 움직이거나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안쪽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변을 잡고 움직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물체를 잡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데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코너를 보시면 동그라미 두 개가 겹쳐 있죠. 여기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커서 옆에 이렇게 호 모양이 나오죠.
자, 이걸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라운드 되는 코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라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각형 렉탱글 툴 바로 옆에 보시면 라운디드 렉탱글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라운드된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각형과 라운드된 사각형의 차이는 뭘까요? 자, 여기 사각형도 그려서 라운드 시킬 수 있었죠. 그 차이는 라운드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죠. 자, 라운드 사각형으로 바닥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 사각형을 클릭했을 때와 다르게 아래쪽에 코너 레디우스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러면 사각형 크기뿐만이 아니고 라운드의 정도값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값에 해당하는 라운드 값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코너를 잡고 라운드를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일 때 커서 옆에 보면 라운드 값이 얼마인지 R 값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정확한 사이즈로 하기는 힘들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정확한 사이즈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을 줄 때는 여기 있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라운드 값은 그러면 어떻게 잡힐까요? 자, 이 라운드를 연장을 해서 원을 그렸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중심으로부터 이 원까지의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R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R 값에 맞춰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원이죠.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원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나는 정원을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Shift가 되겠습니다. 키보드에 Shift를 누르면 정원을 그려줄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도형은 전부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사각형도 클릭 드래그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라운드 렉탱글도 클릭 드래그해서 Shift를 누르면 정사각형인데 라운드된 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Shift는 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뭐든지 정 사이즈 또는 수평 수직 45도 이런 식으로 정의 의미로 움직이거나 사이즈를 만들 때는 Shift를 누르게 돼요. 여기 있는 사각형을 움직여 볼게요. 자, 그냥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자, 클릭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세요. 그러면 정수평으로 움직이고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리면 정수직, 그 다음 비스듬히 움직이면 정 45도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위치가 바뀌더라도 계속 그 수평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움직일 때는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는 게 훨씬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원을 선택을 하고요. 똑같이 코너를 잡고 움직여도 되고요. 그 다음 변을 잡고 움직여도 되죠.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우스를 코너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부러진 표시가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돌릴 수 있죠. 이것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어떤 도형 툴로 그렸든 이런 식으로 전부 빙글빙글 돌려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돌릴 때도 똑같이 그 옆에 보면 각도 값이 나오죠. 원하는 각도를 보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원형 툴도 바닥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정확한 사이즈로 그릴 수 있죠. 원하는 사이즈를 직접 입력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건 뭘까요? 다각형이죠. 폴리곤 툴이 되겠습니다. 자, 다각형 툴로 그려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다각형 모양을 그려주게 되는데요. 항상 육면체만 그리라는 법은 없죠. 나는 뭐 삼각형도 그릴 수 있고 오각형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바닥에 또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디우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사이드라고 나옵니다. 자, 몇 각형이냐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오각형을 줬어요.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아까 레디우스는 뭐죠? 중앙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자, 이게 레디우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각형은 이 거리로 표현을 해줘요. 크기를.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너 잡고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면 찌그러지죠. 이런 걸 방지하려면 무슨 키였죠? Shift. Shift 누르면 비율대로 키우거나 비율대로 줄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별이 되겠습니다. 스타 툴이라고 하죠. 클릭 드래그하면 자, 이런 식으로 별을 그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삐뚤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딱 서 있는 모양을 그리고 싶어요. 자, 이런 건 무슨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정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무슨 키죠? Shift입니다. 그리면서 Shift를 누르게 되면 딱 바로 서 있는 별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삐뚤어진 걸 그리고 싶으시면 Shift를 띄고 그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면 별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라운드가 나오지 않죠. 이거는 라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각형으로 그렸을 때는 어떨까요? 자, 선택을 하면 자, 어때요? 여기 라운드가 하나 나오죠. 자,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럼 어떻죠? 라운드 되네요. 다각형은 하나만 조절하면 나머지는 다 같이 조절이 돼요. 이게 다각형 라운드 시키는 법이고요. 그런데 별은 없죠. 별은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플레어 툴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햇빛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실 때 이렇게 태양 같은 게 있으면 빛 반사가 되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일 일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도형 툴을 익혀봤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도형을 그렸을 때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있죠. 자, 여러 개를 그려 놓을게요. 자, 나는 여기 있는 이 도형도 선택하고 이 도형과 이 도형을 선택해서 같이 움직이고 싶어요. 자, 그럴 때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해야 돼요. 이럴 때도 Shift를 이용합니다. 클릭하고 그 다음 클릭하면 먼저 번 클릭은 없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먼저 번 클릭은 없어지고 지금 클릭한 게 선택이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이거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앞선 것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됐죠. 자, 이제 움직일 때 하나만 자꾸 움직여도 두 개는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것도 같이 선택할 거예요.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것까지 같이 선택이 돼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게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셀렉션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어떻죠? 점선으로 된 사각형 모양이 나오죠? 이 사각형에 걸리면 선택이 됩니다.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 점선에 도형이 걸렸죠? 그러면 선택이 돼요. 일일이 가서 클릭을 하지 않으셔도 대충 그 근처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 점선 박스 안에 걸리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전부 이 사각형 안에 걸려 있죠. 점선 사각형 안에 3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이 3개가 걸리니까 3개가 선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사각형으로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형을 그렸을 때 이 도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이 도형은 못과 고무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바운딩 박스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셀렉션 툴 옆에 보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셀렉션 툴은 전체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걸로 바꿔주면 바운딩 박스가 없어지고요. 여기에 파란색 점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못입니다. 못이고 중간선은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못을 박아놓고 고무줄로 이렇게 못들을 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못을 하나 빼서 이쪽으로 다시 꽂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무줄은 전부 늘어나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져와도 당연히 팽팽하게 당겨지겠죠. 자,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여기 있는 셀렉션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점선 안에 포함이 되면 선택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도 바닥에 아무데나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사각형 안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는 파란색 점이 보이지만
여기는 어때요? 속이 비어 있죠? 여기 있는 못만 선택된 겁니다. 여기 있는 못들은 선택된 게 아니에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선택을 해야지만 뭐든지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못을 움직이고자 한다면 이 못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준 겁니다. 그 대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야죠. 그 옆에 있는 셀렉션 툴은 뭐라고 그랬죠? 전체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못들 각각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못 하나만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잡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네요. 자, 못을 빼서 여기다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은 직접 선택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해당 못에 가져가면 앵커라고 빨갛게 옆에 나오게 되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어떤 거든 못을 뽑아서 원하는 위치에 꽂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어떤 도형 툴이라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전체를 선택하는 셀렉션 툴과 못 하나만, 포인트 하나만 선택하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의 또 다른 차이는 이렇게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서 전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라운드 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면 포인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들을 각각 따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여기를 자꾸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여요. 그 이유는 못들이 선택이 돼 있어요. 보시면 안쪽에 전부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죠. 이것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일 때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이 못 하나만 선택해서 여기만 라운드 시킬 거예요. 그럴 때는 클릭 드래그해서 이 못 하나만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죠? 전부 비어 있죠. 자, 또는 이렇게 하나만 클릭해 줍니다. 나머지는 다 비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것만 선택된 거죠. 그리고 라운드 시키는 버튼도 여기만 나오게 돼요. 다른 데는 없죠. 그러면 한 부분만 라운드를 시킬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는 셀렉션 툴이 아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한 점만 선택을 해서 나머지는 선택하지 않고 이 점만 선택하게 되면 이 부분만 라운드 시킬 수가 있네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는 포인트와 고무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죠? 고무줄은 포인트를 움직이면 따라다니는 거지 고무줄 자체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 선을 잡고 움직여도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이죠? 그런데 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두 개를 같이 움직이는 게 되는 거죠. 이 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못 두 개를 동시 선택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잡고 움직일 경우죠. 자, 그 다음 점을 잡고 움직이면 여기 꽂혀 있는 못만 빼서 다른 곳에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무줄은 늘어나니까 알아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점이 중요한 것이고요. 고무줄은 점을 찍으면 따라오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셀렉션 툴과 다이렉트 셀렉션 툴의 또 다른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라운드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다각형을 그렸을 때 셀렉션 툴을 선택하게 되면 라운드 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한 군데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전체가 조절이 되죠. 문제는 나는 여기만 조절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라운드 시키는 포인트들이 나와요. 셀렉션 툴 선택해 볼게요. 없죠. 자, 그런데 라운드 셀렉션 하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각각의 포인트마다 따로 라운드를 시킬 수 있어요.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어때요? 다 같이 바뀌죠? 자, 이 이유는 지금 이렇게 포인트들, 즉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포인트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어요. 여기도 전부 채워져 있죠.
그런데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점선 사각형으로 이 못만 포함시켰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비어있는 사각형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 포인트만 선택이 된 겁니다. 여기 있는 라운드 버튼을 잡고 움직이면 이 부분만 라운드를 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 또 선택하고 이 부분만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라운드 버튼이 나오지 않는 것도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라운드 버튼을 만들고 라운드 시켜줄 수 있습니다.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점만 선택을 해서 이 부분만 라운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별을 그려볼까요? 자, 이 별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다이렉트 셀렉션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안 보이던 포인트들이 전부 나왔죠? 자, 이 라운드 포인트를 잡고 움직일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나는 안쪽까지 이렇게 라운드 되는 건 원하지 않고 바깥쪽만 라운드 되거나 또는 안쪽만 라운드 되고 싶어요. 자, 안쪽만 라운드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 안쪽을 라운드를 시키면 여기까지 전부 다 되겠죠? 이유가 뭐예요?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포인트, 이 못들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나 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또 선택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단축키를 누르면 되겠죠? 우리 아까 배운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동시에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선택됐죠? 자, 또는 클릭 드래그해서 점선 사각형 안에 포함되면 다 선택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요. 그러면 안쪽만 선택되죠. 바깥쪽은 선택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사각형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은 상관없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여기 있는 포인트, 즉 이 못들이 중요한 거지 여기 있는 고무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라운드 포인트 잡고 조절을 하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만 라운드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워집니다. 자, 그런데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원하는 하나의 포인트만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비어있죠? 이건 선택된 게 아니고 요것만 선택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점과 연결된 선까지 같이 지워지게 되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점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 점과 연결된 선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점이 중요한 거지 선은 점을 그림으로써 딸려오는 부수적인 거예요. 즉 선은 고무줄이니까 이 점을 여기 찍음으로써 고무줄로 이렇게 걸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점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로 지우게 되면 연결돼 있던 선까지 같이 지워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점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점과 연결된 이 선까지 지워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과 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그 다음 펜툴 과정에 넘어가서도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인 펜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툴 팔레트에 보시면 만연필 모양이 보이죠? 이게 펜툴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뭔가 모양을 만들 때는 기본적인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들은 전부 이 펜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패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걸 누른 다음 여기에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항상 점과 고무줄을 생각해서 그리시면 돼요. 직선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 옆에 선이 하나 붙어서 다니죠. 여기에 못을 하나 박은 겁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고무줄이 날아와서 탁 걸려요. 그래서 다음에 찍힐 못이 어디인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여기를 찍어 볼게요. 또 땅 찍었습니다. 그러면
또 고무줄이 와서 이어져서 기다리고 있죠. 다음에 찍힐 곳이 어딘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땅땅땅땅땅 이렇게 못을 찍어서 자동으로 고무줄이 걸리게끔 한 다음 도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기본 도형 모양을 만들 때는 항상 제일 처음에 찍은 자리와 끝나는 자리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찍고 난 다음 처음에 시작한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얹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 옆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죠? 자, 바깥으로 빼면 나오지 않지만 가져다 얹으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가 맞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정확하게 위치를 잡으려면 확대를 해서 정확한 위치에 우리가 가져다 놔야겠죠? 불편해서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땅 찍으면 더 이상 고무줄이 따라다니지 않죠. 자, 이동을 시켜보면 이제 하나의 도형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도형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선부터 그려볼까요? 자, 클릭, 직선을 그립니다. 자, 내가 아무리 직선을 그린다고 해도 이게 정확하게 직선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단축키 이용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항상 정의 의미를 갖는 것은 뭐였죠? 쉬프트였죠. 자,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면 선이 직선으로 와서 이렇게 붙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내려오면 45도, 그 다음에 직각, 알아서 탁탁 붙죠? 훨씬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자, 클릭, 그 다음 또 쉬프트 계속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커서를 움직인 다음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클릭, 그 다음에 또 클릭, 그러면 사각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쉬프트를 이용을 해서 직선과 수직 45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쉬프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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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직선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도 모양 만들어 볼까요? 자, 클릭, 쉬프트, 45도, 쉬프트, 클릭. 쉬프트는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클릭, 클릭해서 뾰족뾰족한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엔터 치면 이제 여기서 끝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직선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곡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직선만으로는 그리는 거는 많지 않고 주로 곡선을 많이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펜 툴을 이용하는 것은 곡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펜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무줄이 따라다니죠.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 마우스에 손을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숨어져 있던 핸들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 핸들로 인해서 직선을 곡선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마우스에 손을 띱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곡선으로 따라서 고무줄이 다니죠. 자, 클릭을 했어요.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원래 직선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숨어져 있던 핸들이 나오게 되면서 곡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핸들이 없었는데 핸들이 나왔어요. 이 핸들에서 이 직선의 중앙 부분을 당겨주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당겨주면 이건 무슨 선이라고 그랬죠? 고무줄이라고 했죠. 자, 고무줄의 중간에 실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직선으로 나와 있는데 중간 부분에 실을 엮어서 여기 있는 핸들 방향으로 잡아 당긴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무줄이 달려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곡선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핸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핸들은 뭘까요? 자, 이것은 제가 지금 당기는 부분이고요. 자, 이걸 당기게 되면 반대편에도 핸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여기에 찍고요. 그 다음 여기를 찍었죠. 자, 찍은 순서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게 1번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이게 2번이었어요. 2번을 찍고 이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그린 건 몇 번이죠?
1번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을 그린 거죠. 1번을 먼저 그렸어요. 그러면 먼저 번에 그린 1번과 2번 사이에 연결되는 선에 내가 당기는 반대편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당기는 이건 어디에 영향을 줘요? 앞으로 그려질 선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찍었습니다. 그 다음 연결이 돼 있죠. 자, 이건 지금 제일 먼저 찍은 상황이죠. 자, 지금 여기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먼저 번에 찍은 점과 지금 찍은 점을 당연히 선으로 이어주겠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에 손을 띄지 않고 당기게 되면 제가 지금 당기는 이 부분은 이쪽으로 당겨지는 거고요. 반대편에 지금 핸들이 나와 있죠. 그게 먼저 번에 그려진 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식으로 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당긴 이 핸들은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앞으로 그려질 선에 영향을 준다고 지금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곳을 찍게 되면 이 핸들에 의해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그냥 찍으면 직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리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결해서 핸들을 꺼내 볼게요. 자, 클릭한 다음, 자, 클릭했어요. 잡아 당겼습니다. 자, 이렇게 당겼죠? 자, 그 다음 여기에 그냥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핸들을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이 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선이 지금 이렇게 휘게 되는데, 자, 내가 지금 찍는 부분에서 다시 클릭을 해서 핸들을 또 당겨 볼게요.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도 핸들을 하나 꺼냈고 여기도 핸들을 하나 꺼냈죠. 자, 이렇게 앞쪽으로도 핸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제가 지금 여기를 잡아 당겨서 반대편에 나오게 해서 앞서 그려진 선들을 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핸들에 의해서 다음에 그려질 선에 영향을 줘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핸들을 꺼냈죠. 어디로 꺼내죠? 이쪽으로 당기죠. 그러면 반대쪽에 나오게 되면서 이 핸들은 앞서 선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당기고 그 다음 이 핸들이 여기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이 이쪽으로 딸려서 올라가다가 아래쪽에서 다시 당기니까 이게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다시 또 찍으시면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핸들이 달려있지 않으니까 직선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물결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했어요. 자, 이렇게 당겼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여기에 찍고 당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기는 방향이 양쪽이 지금 같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핸들이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일로 왔다가 위쪽으로 당기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물결 무늬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곡선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핸들을 꺾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하고 클릭해서 당겼어요. 자, 그 다음 나는 여기서 직선으로 떨어지고 싶어요. 자, 지금 이 핸들 때문에 이게 직선이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핸들을 없애는 방법은 자,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여기 있는 포인트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마우스 옆에 꺽쇠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면 핸들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클릭, 없어졌죠. 이 앞에 거는 이미 앞서 그려졌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앞으로 그려질 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선을 하나 그렸죠. 자, 그 다음 또 여기에 클릭 드래그해서 당겼습니다. 쉬프트로 직선으로 당겼어요. 자, 그 다음 직선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 있는 포인트를 찍어서 이 뒤쪽에 영향을 줄 이 핸들을 없애줍니다. 클릭. 그 다음 다시 또 찍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휘게 해볼게요. 자, 곡선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다시 휘는 거죠. 자, 해볼게요. 클릭하고요.
그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클릭을 해서 직선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핸들을 없애줬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클릭한 상태에서 당겨요. 그러면 원래 직선으로 선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금 당겼기 때문에 반대쪽에 또 핸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직선을 휘게끔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또 튀어나와서 이런 볼록한 부분을 여기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선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었을 때 선이 이런 식으로 둥글게 나오려면 이 핸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또 여기를 찍어주는 거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핸들이 없어져서 또 이런 식으로 볼록한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다시 찍고 여기 찍어서 핸들을 안쪽으로 넣고요. 다시 찍고 여기를 찍어서 또 핸들을 꺼내주고 찍고 여기를 찍어서 핸들을 안쪽으로 넣어주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다 만들었으면 엔터 쳐서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복잡한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으면 자, 지금 이 하트에서 직선이 있어요, 없어요? 하트에는 직선이 없습니다. 전부 곡선이죠. 자, 이렇게 위쪽으로 휘었다는 얘기는 뭔가 여기서 당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쪽도 어때요? 위쪽으로 당겨주니까 원래 직선이었던 게 휘게끔 되는 거죠. 자, 이건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고무줄을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뭔가 지금 당긴 거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핸들이 적어도 1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형을 그릴 때 제일 처음 찍는 위치는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없는 뾰족한 곳,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자, 하트는 온폭 들어간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야겠죠. 자, 땅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와서 이게 위로 휘게끔 만들면 되죠. 그러면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에 핸들을 뽑아줍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여기에 또 핸들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또 찍어서 하트 모양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 부분은 핸들이 없는 부분.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핸들이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는 지금 핸들이 가려져 있어서 제가 그려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원래 여기에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당겨서 자, 이런 식으로 휘게 만들어 준 거고요. 여기도 원래는 직선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핸들이 이걸 당겨서 이렇게 당겨지게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게 된 겁니다. 이게 고무줄이라고 했죠. 원래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핸들에서 당겨서 이렇게 휘게 만들어 준 거죠. 이게 핸들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트는 마음대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 번 그려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잘 안 될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설명드리는 거 한 번 듣고 바로 하시면 천재죠, 천재. 절대 그렇게는 그릴 수 없고 여러 번 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 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핸들로 만들어진 도형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셀렉션 툴 옆에 보면 다이렉트 셀렉션 있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원하는 포인트만 잡아서 핸들과 포인트를 조절을 해서 모양을 좀 더 다듬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포인트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선택이 됐죠. 나머지 포인트들은 비어 있죠. 여기만 채워져 있죠. 그러면 이 포인트는 움직이거나 핸들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핸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만 핸들이 보이게 됩니다. 핸들을 잡고 움직여 볼게요. 여기 핸들 끝에 보면 포인트들이 있죠.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잡고 움직여서 핸들을 더 뺄 수도 있고요.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모양을 다듬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조금 더 넣어 볼까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조금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전반적으로 다듬어 주겠죠. 자, 됐네요. 그죠?
그런데 자, 처음에 그릴 때는 핸들이 앞과 뒤가 전부 똑같은 사이즈로 빠지게 되지만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핸들을 더 많이 빼거나 더 작게 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 펜 툴로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좀 더 세부적인 조절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손을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본 도형을 이용을 하면 좀 더 그리기가 쉬워요. 자, 여기 보면 엘립스 툴이라고 있죠. 여기는 원형 도형 툴로 도형을 하나 그릴게요. 쉬프트를 눌러서 정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 위치를 잡을게요. 자, 이제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죠. 포인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핸들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핸들이 보여요. 그러나 여기는 안 보이죠? 이유가 뭐죠? 일러스트레이터는 포인트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선은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포인트가 항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선택을 하면 이 포인트와 연결된 선들이 같이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선의 마지막 부분에 붙은 핸들까지 같이 보이게 되죠. 하지만 반대편 여기는 어떻죠? 이 점하고는 상관이 없죠. 여기는 이 점하고 이 점하고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오지가 않고 지금 내가 선택한 점과 연결된 부분만 핸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안쪽으로 좀 집어넣어 볼게요. 하트를 만들 겁니다. 자, 직선으로 내려야겠어요. 이렇게 삐뚤면 안 되죠? 무슨 키죠? 쉬프트. 그렇죠? 자,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조금 더 움직일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핸들을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죠? 반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반은 완성이 안 됐죠. 반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반대편 핸들을 움직이게 되면 어떻죠? 반대편도 같이 움직이죠. 이 핸들이 지금 수평을 유지하기 때문에 반대쪽을 움직이면 그 반대쪽은 같이 움직여요. 나는 이 핸들은 가만히 있고 여기만 움직이고 싶은 거죠. 핸들을 꺾으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핸들을 꺾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핸들을 어떻게 꺾어야 될까요? 자, 여기 있는 펜 툴 있죠? 펜 툴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아래쪽에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이 앵커 포인트 툴이 핸들을 꺾고 핸들을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하게 돼요. 자, 앵커 포인트 툴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에 핸들을 없앨게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와도 되겠죠. 자, 이게 작업하시다 보면 포인트인지 핸들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움직여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부분은 핸들이고 여기는 포인트죠.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적당히 놓고요.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로 지금 핸들이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한번 찍습니다. 클릭. 핸들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자, 여기도 클릭. 여기도 핸들 없어졌어요. 자, 이걸로 선택을 해보시면 핸들이 없죠? 이 앵커 포인트는 핸들을 없앨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를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찍으면 핸들 없어지네요. 그죠? 자, 그 다음 핸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없애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핸들을 다시 넣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앵커 포인트 툴로 핸들이 없는 포인트에 클릭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핸들이 다시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움직이면 또 같이 움직이죠. 자, 나는 이번에는 이 핸들만 이 위로 올릴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여기 앵커 포인트 툴로 핸들 끝을 잡고 클릭해서 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 핸들이 직선으로 앞뒤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이용을 하면 앞뒤에 있는 핸들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꺾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앵커 포인트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실 때는 이 앵커 포인트 툴이 없으면 작업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펜 툴과 앵커 포인트 툴은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클릭해서 좀 다른 모양의 하트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을 꺾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한쪽을 다시 꺾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다이렉트 직접 선택 툴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트를 좀 더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하트도 만들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쪽으로 넣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죠. 이렇게 펜 툴과 앵커 포인트, 다이렉트 셀렉션 세 가지 툴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도형이든지 원하는 도형은 다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릴 때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도형 툴을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자, 사각형을 이용하면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사각형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Shift 누르고 정사각형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포인트만 잡고 안쪽으로 넣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을 해서 여기 핸들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4분의 1호를 만들 수도 있네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 다음 한번 꺾이면 이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마음대로 핸들을 각각 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도 앵커 포인트 툴로 핸들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이걸 꺾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방금 같이 원을 그려서 변형해서 하트를 만들지 않고요. 원을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일단 그려볼게요. 원을 그리시고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을 해서 다른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로 자, 이렇게 꺾어 줄게요. 그 다음 여기도 꺾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꺾어 줄게요. 그 다음 여기도 또 꺾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꺾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접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을 좀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선택해서 핸들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밌는 모양도 연출할 수 있고요. 귀여운 모양이라든지 다양한 모양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걸 처음부터 그리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기본 도형, 원이라든지 또는 별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별 도형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선택해서 스타 툴로 하나를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시켜주면 꽃 모양도 만들어줄 수 있네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출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로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하세요. 원하는 모양을 지금 말씀드린 이 툴들을 이용을 해서 전부 만들어주게 돼요. 즉, 이 기능들은 여러분이 완전히 숙달을 시키셔야겠죠. 처음에는 안 되니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손에 익숙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이것만 확실히 하신다면 반은 배우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가 이 펜툴에서 좌절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것만 제대로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으면 다른 툴들은 굉장히 쉬워요. 부가적인 기능들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만 배우시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펜툴은 혼자서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강좌나 학원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숙달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숙달하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